안녕하세요, 부입니다. 오늘 드디어 12월의 첫째 날, 12월 1일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추운 날씨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지금 기온이 영하 7도입니다. 지금 현재 영하 7도의 새벽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이 0도에서 1도. 와. 보통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추울 때의 아침 날씨, 새벽 날씨가 이제 낮 최고 기온 되겠네요. 오늘 같은 날은 낮의 날씨가 아마 새벽 날씨 비슷할 거예요. 확실히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대신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조음이고요. 전 매번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추운 것보다는 공기의 질이 더 나쁜 게 더 싫기 때문에 공기의 질이 참 좋다고 이렇게 이제 지금 날씨 상황, 미세먼지 상황이 확인이 된 이상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걷기에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어제랑 사실은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요. 어제도 한 마이너스 2, 3도 영하 2, 3도 정도 됐었는데 오늘 영하 7도. 복장면에서 별다르게 한 것도 없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한 마이너스 10도 정도 더 떨어지면 그때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때는 기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 그 정도는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면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진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와 이번 여름은 무더울 거다 라고 했을 때 조금 그때도 걱정은 하겠죠. 더운 날씨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운 거 싫은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더위를 또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더위가 얼마나 또 짜증나는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의 관심은 추위에 더 있지 않나요? 추운 날씨에 더 좀 있는 것 같아요. 더운 날씨라고 하면 그래도 그 기온 폭에 비해서, 올라가는 기온에 비해서 요즘엔 에어컨도 잘 돼 있고 어딜 가든지 간에 공공장소마다 또 에어컨도 잘 틀어지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도 에어컨 켜고 있으면 별 상관없이 지낼 수는 있겠죠. 밖에 그냥 야외 활동할 때 좀 한 번씩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반대로 추운 날씨, 겨울철에 아주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사실 얼어붙어요. 조금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기온이 높은 거하고 낮은 거 차이가 좀 있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추위에 더 민감하지 않은가. 물론 사람마다 난 더위에 강한 사람, 난 추위에 강한 사람, 난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나아,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나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다. 그러니까 얼어붙게 한다는 거. 더운 날씨보다 추운 날씨가 어떨까요? 그게 의미의 연관성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곰곰이 사실 따져보면 정작 우리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거는 전 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위라고 사람들이 믿을 수는 있겠지만 참 추위가 오면 걱정인데, 옛날에 그랬겠죠. 사실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20세기를 한번 돌아보면 그 보릿고개 시절도 있고 그때 겨울을 간다는 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방에 불도 떼야 되고 가난한 집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춥다는 거 하나의 이제 상황이고 한순간에 이제 단면인데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거는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든지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부분 경제적인 상황이겠죠. 만약에 지금 뭔가 자신이 이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를 잃어버린 상황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주변과의 단절. 나이가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열대지방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기온, 날씨가 사람들의 어떤 심리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저는 이제 제일 좀 안타깝고 이게 어떻게 좀 바뀔 수 없을까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말하면 경쟁사회, 과도한 경쟁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말하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뭔가 더 나아진 생활을 위해서는 하여튼간에 주변을 밟고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게 문제인데, 물론 경쟁이라는 게 완전히 불필요하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어떤 인생에서 솎아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기는 하겠지만, 경쟁을 통해서 서로 나아질 수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래도 같이 뭐 이걸 하면서 좀 자신이 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공간 전체적으로 좀 발전을 하기에는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나와 경쟁을 이룬 상대한테도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미래라는 게 너무나도 의미가 확대가 돼가지고 그냥 일상에서 경쟁하는 게 생활화가 된 거죠. 무조건 내가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딴 게 없어요. 왜 내가 나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그냥 난 잘 돼야 된다. 상대방보다는 하여튼간에 내가 잘 나가야 된다. 그게 사람의 본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좀 그게 과도하다고 여겨질 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야가 그렇잖아요. 특히 교육에서 입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입시를 경험한
그런 이제 성장한 사람들은 또 취업 자리, 일자리를 또 구하는 데서 그런 일을 겪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이제 자신이 경제적으로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제로섬 게임,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자본주의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죠. 좀 구조적인 속성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좀 적어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사회도 말이죠. 그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자본주의의 본고장이라고 일컫는 그 미국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 그리고 개인들마다 생각하는 의식이 다르잖아요. 의식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가지게 된다면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주변도 같이 나뿐만이 아니고 나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그런 주변을 위해서만 자신을 희생해서 이렇게 그 희생을 감수하고 모든 결정을 내린다기보다는 자기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요. 공정한 경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이룩한 그런 업적, 그런 혜택이 있을 때는 결국은 이제 주위로 시선을 한 번씩 돌린다는 거죠. 근데 한국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거꾸로 항상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일제시대 때부터 쭉 해가, 일제시대도 더 전이죠.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권력을 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보를 해왔는지 좀 살펴보면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오히려 그냥 일반 국민들, 당시 그 옛날에 일반 백성들이 오히려 힘을 모아서, 옛날에 진짜 IMF 때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금모으기 뭐 자발적으로 나서는 거, 그냥 일반인들이 나서서 정부에서는 뭔가 잘못된 정책을 펴고 도덕적 해이가 막 횡행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막 분탕질을 치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보편적인 이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같이 이겨내자, 이런 마인드로 좀 뭉치기도 하고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는 사실은 이제 다행이었죠. 그게 한국을 지탱하는 어떤 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거는 진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래도 분연히 일어서는 거. 그런데 그렇게 어떤 진짜 특정한 이슈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막 붕괴해서 막 이제 일어나고 비판하고 이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 물론 좋지만, 그게 특별한 상황에서만이 아니고 그게 일상화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생활화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난폭하게 어떤 거를 진짜 폭력적으로 무언가를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반항정신 비슷한 거? 왜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걸 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 아니,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사실은 우리가 같이 또 더 행복하려면, 행복하게 되려면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또 잘못된 건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뭐 바뀌겠나, 이렇게 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제도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뀐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좀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거, 이렇게 우리 겨울이 닥치고 한파가 닥치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와, 이제 날씨 추워지니까 아이고 좀 다니기가 힘들겠다, 우리 생활이 좀 험난해지겠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 추위를 빌미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겨울에 거꾸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압박을 받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 아주 근원적인 우리 이 한국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뭔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그런 숨은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번 추위 이렇게 엄습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한 주는 좀 그런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제 서서히 또 밝고 있네요. 밝아지고 있습니다. 아까하고 화면이 사뭇 다릅니다. 지금 시각 6시 59분이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내일 계속적으로 추운 날씨 이어질 것 같은데요, 건강에 유의하면서 이렇게 추위를 또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12월 첫째 날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